자, 이게 한겨레 21 단독 기사를 썼는데 명리학자, 또 다른 명리학자가 한 명 더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아, 이게 좀 앞에 네. 민주당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뒤에 뭔가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종이가 많어. 자, 일단 이분이 한 명리학자인데 류 아무개 씨더라고요. 자,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가 와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만났고 이제 중요한 국면마다 본인이 이제 뭐 거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이제 눈에 확 띄는 대목이 그거였죠. 자, 지난해 12월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저 감옥 가나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자, 이거 그리고 사실은 자기만 조언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무속인이나 명리학자 이런 분들이 분야별로 7명에서 8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진짜 무슨 분야라는 거야? 거기서 경제, 정치,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정치도 분야. 여당 파트, 야당 파트 이래가지고.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1년 반 정도 됐어요. 제가 이거 들은 게. 아, 그래요? 예, 네. 이 얘기는 여의도에 우리 윤희석 의원도 아실 거예요. 그냥 소문. 저는 더 먼저 들었어요. 아, 1년 반보다 더 전에 들었다. 그러니까 파다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탈한 분이 있어요. 아, 이 7, 8명 중에서? 네, 이탈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겠냐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적당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니까 좀 그 얘기 말씀드리면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무당한테 성경을 읽어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야, 그 자기가 얘기했잖아. 그 예전에. 그 얘기 자기가 했어. 나 무당한테 성경 읽어주는 여자야. 뭐 이런 그때?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해박하고 본인이 영적인 기운이 있다라고 그런 류의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점괘가 잘 안 나오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은 굉장히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욕감을 제가 뭐 추정이에요. 모욕감을 못 이기고 네. 나 이거 안 해라고 이탈하신 분들이 몇 명 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거기를 찾아간 분도 있고 지금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을 이제 해주길 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이 아니면은 본인이 점을 봤는데 얘 점이 내 틀려. 그러면 누구 신발이 더 센지 영발이 센지를 여사님이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모욕감을 좀 못 참았다라는 무속인들, 역술인들이 좀 있어요. 네. 자, 1년 반도 더 전에 들으신 우리 이석 대변인. 그때 들은 소문은 뭐였어요, 그러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아이고 참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하네. 뭐 점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해서 뭐 국정에 반영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잖아요. 네. 아직 기사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안 나온 걸로 보이고 이게 참 이게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얘기가.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역술인 이분에게 직업 윤리를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비밀 유지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까지 뭐 요구하는 건 아닌데 참 유감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기사 이제 말미에 나온 내용인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해준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 뽑을 때 이력서, 사진, 생년월일을 달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이 있었다. 뭐 인수위에서도 뭐 이렇게 사주 같은 거 보고 뽑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그 얘기가 사실 처음에 나왔다고요. 아, 그래요? 제가 들은 게 이건데 사실 당사자가 없으니까 뭐 제가 그걸 뭐 어떻게 알아요? 들은 거지 저는. 네. 뭐 저도 설마 하고 있어요. 뭐 한겨레에서 계속 취재한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다음 주에 얘기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군데 정도에서 지금 다 취재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 김한 기자가 썼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서 취재를 하니까 약간 설익은 상태에서 지금 빨리 보도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좀 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전원으로만 썼는데 사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게 예전에 조선일보 이동훈 대변인이 있는데 명태균이가 얘기했다면서 기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동훈 잘랐다며.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수산업자 딱 되니까 우리 명 선생님이 우리 윤석열 후보를 살렸네 이렇게 영빨이 딱 통했다. 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주를 봐가지고 이 용산에 안 맞는 사람이면 안 쓰려고 했거나 뭐 실제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게 면접을 봤다. 실제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요거는 이게 정권 말기였으면 100% 이건 확인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도 이제 절반밖에 안 지나고 또 한 자리 하고 싶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네.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에. 그래서 지금 바로 확인이 될까? 그런데 어쨌든 몇 군데서 지금 달려들었다. 예. 근데 이게 그 단순히 점을 보면서 저 감옥 가나요?라고 그냥 물어보는 것과 실제로 가지고서는 사주를 보고 누구를 기용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결이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는 국정 운영에 관여한 거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무뎌졌어. 이 정도로는 아니 약간 기준이 낮아졌어. 진짜로 큰일이야. 내가 보기에는 한 손바닥에 왕자도 쓰고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점점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옛날에 박근혜 때를 생각해봐라. 믿고 먹는 수산명과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싱싱한 국내산 바다장어를 바삭하게 튀겨낸 힘내라 통영장어튀김, 감칠맛이 끝내주는 굴무침, 재주문율 1위에 빛나는 통영바다의 맛을 담은 굴짬뽕탕, 해물이 듬뿍 들어간 즉석 보양죽도 준비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맛과 재료의 퀄리티를 자부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 단순히 점을 보면서 저 감옥 가나요?라고 그냥 물어보는 것과 실제로 가지고서는 사주를 보고 누구를 기용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결이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는 국정 운영에 관여한 거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무뎌졌어. 이 정도로는 아니 약간 기준이 낮아졌어. 진짜로 큰일이야. 내가 보기에는 한 손바닥에 왕자도 쓰고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점점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옛날에 박근혜 때를 생각해봐라. 박근혜 때는 연설문 오탈자 좀 고쳐줬다고 뭐 오탈자만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네. 오방색 뭐 이것만 나왔다고 막 그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점점 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걸 보기엔 큰일이다 이거. 요즘 유행하는 말로 타격감이 없다. 네. 타격감이 없다. 이걸 참 이걸 제가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걱정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보도, 후속 보도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주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좀 빠진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뭐 뉴스 나온 걸 보니까 뭐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도 이제 창원지검에서 같이 수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적극적으로 여기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공천 개입 관련해서 창원지검이요. 네. 뭐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세게 진행되는 걸로 보여요. 네. 명태균 씨한테도 계속 그 부분을 많이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거니까 네. 포인트를 거기에 잡고 그 당시에 공천 상황이 어떻게 됐냐를 알기 위해서 창원지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요 정도로는 파악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윤석열 대통령 육성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예. 네, 뭐 해줘라 했다. 좀 해줘라 이거. 그리고 당에서 지금 말이 많아 보니까 그거. 명태균 씨의 사진 2만 장, 텔레그램 메시지 뭐 이런 거 지금 싹 다 포함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있을까요? 누구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그건 이제 검찰 수사를 봐야 되겠죠. 이게 제가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나드는 얘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선거 개입이냐, 뭐 공천 개입이냐 이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정치가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할 때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였어요. 그렇죠. 청와대 몫이 얼마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시절에서 이제 쭉 넘어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기준 없이, 규정 없이 불문율처럼 넘어오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넘는 순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진짜 막 당에 찾아가가지고 김영선으로 해 도장 찍어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 연루된 사람이 많고 그 과정에서 통화도 나오는 거고 사진도 나오고 뭐 문자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수사기관밖에 없어요. 계속 수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네. 다만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거
이거 죄가 됩니까? 뭐 누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말 못하죠. 왜냐? 저는 평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 대변인이시니까 말 제 못한다는 처지가 거. 이래요.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였더라고요. 예, 한 30분 가까이 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 네. 못 봤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를 빨리 하는 얘기를 해줘. 변호사는 아니 뭐 어쨌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검찰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이준석이 9고 윤석열이 1이더라.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김소연은 어쨌든 이제 이준석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고, 네. 자 보십시오. 지금 검찰에서 이제 소스가 나와가지고 언론사들이 하나씩 보도하잖아요. 네. 자 보면은 예를 들면은 다 창원 산단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창원 산단 명태균의 친척이 땅 샀다. 예, 이거 김건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예, 좀 명태균이 멀죠. 해먹은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대부분 사실은 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준석이나 뭐 다른 격가지 얘기거나 김건희,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언급되는 것조차 안 나와요. 지금 네. 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일단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작심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사를 확대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을 끌다가 이거 12월 말쯤에 서울에서 특수본이 꾸려질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은 시간을 끄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아니 이준석도 조사하고 김종인도 조사하고 김진태도 조사하고 뭐 다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명태균님도 구속영장 한번 연장해가지고 또 더 쳐넣고 이렇게 가다가도 한계에 부딪히면은 이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사 본부를 바꿀 거예요. 이제 창원에서 서울로 끌어와가지고 또 시간 끌고 이제 뭐 시간 이런 끌기용이에요. 그러면 본부를 모르겠어요. 만드는 게? 그러니까 네. 결단 문제. 이거는 사실은 심우정이 칼을 빼드느냐 마느냐 심우정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못 빼들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거의 시작을 보면은 네. 여론조사 의혹이 처음 발단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치자금법 돈거래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공천 개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원 산단이잖아요. 네. 여론조사 조작은 아예 수사도 안 해요.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검찰에서 뭐를 했다, 뭘 압수수색했다, 아예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게 뿌리이자 이게 윤석열 후보랑 직거래했던 그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안 건드려요. 창원 산다는 김건희한테 뭐를 했는지 안 나오고 얘가 땅을 누구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제가 말씀드려요. 다 지금 명태균 죽일 놈. 그래서 분위기가 이준석을 담그면서 명태균도 보내려고 하는구나. 김소연은 도대체 누구 변호사인가. 윤석열 김건희 변호사 같아요. 제가 보기엔 명태균 변호사가 아니라. 근데 명태균 씨는 그분을 왜 변호사로 기용했을까요? 노영희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은 네. 후회하고 있다. 김소연 쓴 거 지금. 아, 그래요? 예, 노영희 변호사 얘기니까 제가 100% 이거 왜냐면 그 사람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강혜경 씨 변호인이니까. 근데 후회하고 있고 나라도 후회할 거야. 차라리 나는 국선 변호사가 낫다 지금. 명태균이 무슨 얘기를 했는고 무슨 수사를 받는지를 30분 동안 MBC에 나와서 하는 게 맞나요 이게? 변호사가? 제정신이야? 처음 봤다니까 태어나가지고. 얘 그러니까 이준석 담그면서 명태균한테 묻어버리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진짜로. 제가 그분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변호사들이 보통 이제 자기가 변호하는 분들을 무료라서 입장에서 그런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무료라서 그런 거야. 무료예요? 무료 변론이라고 무료래요? 그러죠. 아. 근데 솔직히 출연료로 대신 아니, 받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도 강혜경 씨 변호 자기가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뭐 그런 건데. 굉장히 국회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국회의원은 훨씬 이기더라고요. 노영희는 강혜경의 입장을 대변을 해요. 그런데 저는 김소연은 전혀 그런 데게 명태균 담그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보내버리는 누가 것 뭐라 같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